비슷비슷한 머리의 학생이 비슷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고등부 가서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전교 1, 2등을 해도 수능 최저도 못 맞힌 애들이 수두룩 뻑뻑하고, 어떤 학교는 전국 모의고사 1등급 상위 4% 안에 들었는데 자기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전교생이 한 절반 가까이가 그런 엄청난 학교들도 있고, 그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대입 전형을. 크게 수시와 정시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되게 복잡했어요. 그걸 간소화했어요. 크게 봐서는 3개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에 3개가 있고 정시 전형이 있고요. 근데 제가 추천 전형을 하나 더 넣었어요. 얘가 교과 추천, 학생부 종합 추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추천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크게 5개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내신 숫자로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에다가 학생부에 기재된 거를 봅니다. 추천 전형은 사실은 내신만 주로 봐요. 전교 1, 2등만 하니까. 그리고 논술 전형은 내신에다가 논술 성적을 봅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내신하고 논술하고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논술 비중은 없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인데 요즘은 수능 80%, 학생부 20%를 도입한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 반영률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점짜리 한 문제 정도 해당돼요. 과학 2점짜리 하나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난다.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다. 20%까지는 안 된다. 교과 전형은 보시면은 지방의 전교 1, 2등하고 휘문회 중간쯤 하는 애하고 비교해도 휘문회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학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것을 봅니다. 대학마다. 수능 최저라는 걸 보는데 서울대가 제일 낮고요. 의대가 수능 최저가 제일 높아요. 3합 5, 5합 7 이런 식이에요. 5과목 합쳐서 7등급 나오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있고 그래요. 대체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전교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최상위권 대학, 의대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길을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의 길, 수능의 길, 학종의 길이 있어요. 내신의 길은 전교 1, 2등 하는 거예요. 전교 3, 4등까지 한다 쳐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요. 서울대는 지규, 연대, 고대는 학추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는 추천서 받은 애들끼리만 경쟁하니까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허들이 2개죠. 전교 1, 2, 3, 4등 안에 드는 거, 전교권에 드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어렵냐? 전교권에 드는 거 어렵죠. 전교 1, 2등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면학 분위기가 좀 낮은 비학군지를 하더라도 전교 1, 2등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전교 1, 2등이 70%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의 길. 수능의 길은 수능 쳐서 가는 거예요. 수능 잘 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형 자사고, 대표적인 거 상산고입니다. 상산고, 현대청운고 이런 고등학교들, 갑방고, 휘문, 중동 같은 광역단위 자사고도 있고요. 화성고, 양소고 이런 공조한일고 이런 특별한 일반고들이 있어요. 그 갑방고라고 합니다. 다음 교육특구, 학군지에도 명문 일반고들이 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수, 삼수, 사수하는 N수생들, 얘들의 길이 있어요. 좀 공평해 보이죠? 수능의 길. 아까 근데 보시니까 인천 전체에서 고3 현역이 서울대를 가는 거 한 명이더라. 의대 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종의 길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길. 얘는 내신도 보긴 보는데 플러스 학생부에 기재된 이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과 수강 과목을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습니다. 옛날에는 경시대회, 교회 활동,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다가 불공정 시비가 있어서 교내 활동, 그것도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과 활동으로 많이 축소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학종의 길이 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민사고, 하나고 같은 학종형 자사고, 외대부 같은 데는 학종형과 수능형이 한 반반 정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이전 설명에서 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학종으로 가요. 어느 정도가 최상위권 대학을 학종으로 가냐면 영재학교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이 연고대 이상은 갑니다. 전교와 하위권이라도. 과학고는 좀 다르고요. 과학고나 외고는 그보다 좀 편차가 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학고면 서성한 이상은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학종으로 수능 공부 안 하고 내신이 좀 낮아도. 외고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외고 국제고는 좀 더 벌어져요. 그래도 학종으로 어느 이상 가고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수능으로 돌립니다. 학종형 자사고도 과학고하고 비슷한 급으로 많이 가요. 학종으로. 근데 의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따가 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길 따라서 골든타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진학 노선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신의 길은 일단 학습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은 대부분은 독해력 또는 문해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습 능력은. 그래서 국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힘, 공부 습관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릿이 영어라서 그런데요. 한번 저희가 그릿 설명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워낙 중요해요. 몇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투지 또는 끈기, 근성, 열정, 성실 뭐라고 번역하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 힘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릿이라고 해요. 내신의 길은 진짜 힘듭니다. 3년 내내 수능을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12번, 11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능까지. 총 12번을 매달 다 긴장하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수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실해야 되고 중간에 멘탈 무너지는 때 많고 하기 싫을 때 이런 이제 난관이 많습니다. 피 끓는 10몇 살짜리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3년 내내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걸 해내는 게 그릿이에요. 그리고 사고력이 살짝 필요합니다. 살짝이라는 게 뭐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수능보다는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수능의 길을 가려면요. 갑방과 같이 내신 경쟁 치열한 데서 수능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내신으로 못 가니까. 서울대, 의대 이런 데서 내신으로 뽑는 게 훨씬 이만큼 많이 뽑거든요. 엄청 넓은 문인데 상대평가라는 페널티가 있어서 공부 잘하는 특별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교 1등도 내신이 1점 얼마가 잘 안 나와요. 1점 아주 좀 미치거나 2점 초반이 나와요. 전교 1등이. 전체 한 30%가 다 비슷해요. 수학 만점자가 50명이라니까요. 50명이 전교 50명이 만점인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4%만 1등급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능의 길은 학습 능력, 엉덩이, 그릿 다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수능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내신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내신은 선생님이 내겠다고 한 제한된 범위의 거를 완벽하게 선생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잘하려면 사고력, 중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최저만 맞추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학종의 길, 앞에 거 다 필요해요. 플러스 호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연구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 탐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자기 주도적 탐구를 보고 대학에서 뽑아요. 주로 서울대가 좋아해요. 의대는 학종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의대에서는 연구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의 길은 플러스 알파 자기 주도적 탐구를 하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이 탐구를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수강 과목이라든지 수능에도 안 나오는 고급 물리학 이런 것도 수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탐구, 수행평가 이럴 때 잘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종의 길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은 이 전략에 따라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골든타임과 로드맵이 달라져요. 골든타임을 조금 볼게요. 사고력을 기르는 거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건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제가 관찰해보면 4학년 지나서 5, 6학년 때부터 사고력이 개발된다?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5, 6학년부터는 대부분 교과 수학이 더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교과 수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식을 배운다는 측면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사고력을 개발한다는 비중은 적어져요. 학습해야 될 양이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습에 투자해야 돼요. 이때 사고력을 개발하고 자시고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언제 다시 사고력을 개발할 기회가 오느냐? 가장 확실할 때는 수능 준비할 때죠. 근데 고3 때 킬러 문제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99%의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아주 소수의 애들만 학습을 넘어서 킬러 문제 붙잡으면서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쉽지 않죠. 워낙 방대한 양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수하거나 삼수할 때 사고력 개발할 기회가 와요. 그래서 잘 없어요.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사고력을 개발할 골든타임은 4학년까지다. 5학년부터는 교과를 비중 올리다 보면 학습의 비중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고력은 안 된다. 근데 사고력이 하루 이틀에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찍 하셔라. 학습 능력은 한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부터 개발하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고등끝까지. 근데 학습 능력 자체는 한 5년이면 거의 완성이 돼요. 그 뒤에는 이 능력을 바탕으로 많이 학습하는 거지 학습 능력이 더 고도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관찰해 보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은 국어 능력입니다. 국어 능력, 언어 능력, 언어 사고력과 문해력 이런 게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많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디베이트 이런 거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논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교과 학습하면서 기를 수도 있어요. 사회학습, 과학학습, 한국사 학습, 수학 학습하면서도. 수학으로 한정해서 보면 수학에 관계된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은 초등과정은 개념과 원리가 워낙 양이 적어서 학습이라고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학습 방법이 나쁘거나 학습 능력이 약해도 시간만 좀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하면 구별이 안 돼요. 결과가.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는 좋은 학습 방법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공부할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좋은 방법으로 학생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학년으로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게 학생마다 좀 달라요. 좀 빠른 학생은 초등 3, 4학년 때 중등과정 공부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한 5, 6학년 때 중등과정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중1 때 공부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등과정 공부할 때 수학에 관한 학습 능력을 기르셔라. 왜냐? 개념과 원리도 많아지고 기본 문제들, 응용 문제들도 확 증가하니까 그냥 단순한 양치기로는 안 되는 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 엉덩이 힘은 늦어도 사춘기 2년 전에는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해보면 엉덩이 힘을 기르는데 어느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한 2년 걸려요. 엉덩이 힘의 구성은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숙제 안 하고 왜 안 했니 하면 아파서 못했대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영화관 갔다가 놀다가 밥 먹다가 축구하다가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시간 없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돼요. 공부해놓고 그 다음 걸 한다는 우선순위를 1순위로 올리는데 한 2년 걸리고요. 마음은 이제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은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겹고 근질근질하고 더 재밌는 게 저기 많고 그런 거예요. 동생이 부르기도 하고 게임이나 TV가 부르기도 하고 앉아있는 게 좀 있으시고 그렇게 엉덩이 습관 들이는 것도 한 2년 걸려요. 계단식으로 공부 양이 늘거든요. 하루에 30분 하던 애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느는데 그게 한 2년 걸려요. 사춘기가 오면 공부량을 늘릴 재주가 부모님들에게는 없어요. 잔소리와 당근과 채찍이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합니다. 해보시면 안 통합니다. 그전에도 안 통하던 애가 사춘기 돼서 통할 리가 없죠. 그때 막 잡으려고 들면은 부모 자식 간 많이 싸웁니다. 사이 나빠지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지렛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이제 여러분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2년 전에는 엉덩이 만들기에 늦어도 들어가야 돼요. 요즘 여학생들 사춘기는 5학년 때 옵니다. 3학년 때는 들어가야 된다. 공부 엉덩이의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공부해놓고 놀아야 돼. 그 다음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엉덩이를 기르냐? 이건 오늘 다는 못해요. 이거 저희 설명회 한 적이 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릿을 기르는 거. 그릿은 커서 길러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 들고 길러지는 그릿도 있지만 그 싹은 제 생각에는 초등 저학년 때 다 형성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릿을 구성하는 게 핵심은 성취감하고 자신감이거든요. 성취감, 자신감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난 잘할 수 있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면 대단한 성취감이 있어. 이런 게 그릿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어릴 때 형성된다. 유초등 때. 호기심. 이거는 1살, 1학년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6학년까지 같아요. 중학생 사춘기 넘어가서 없던 호기심이 생긴다. 또 있던 호기심이 조그맣던 호기심이 커진다. 그런 건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짓눌리기 쉬워요. 해야 될 거예요. 순수하게 딴짓 뻘짓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 영재성 있다. 영재고 라인으로 같지 않은데 얘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당한 것 같은데 영재가 맞아요. 이렇게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때 계속 저하고 상담하셨어요. 그 학생이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요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오다가 개미 하나 보면은 2시간씩 그 개미 관찰하고 그래요. 속이 타져요. 이렇게 느려 타진 애가 영재고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야말로 영재성이 강하다는 강력한 증거고 이 호기심을 잘 살리면 열심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고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면서 제가 계속 학생을 영재고 라인으로 끌고 갔어요. 서울영재고 갔어요. 6학년 때 KMO 은상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학종의 길을 갈 때는 이 호기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 외고는 수학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호기심이 필요해요. 어쨌든 학종의 길을 가는 외고, 국제고까지도 호기심을 살려줘야 돼요. 호기심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도 우리 저희 한번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골든타임 좀 했고요.